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좀 뉴스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제가 원래 어떤 영상의 주제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최근에 그 손흥민 축구선수 관련해서 공갈 협박 사건이 발생하고 또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연관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주제를 최근 손흥민 공갈 협박 사건 관련 쟁점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 제가 뭐 이 사건을 담당하지도 않았고 담당했더라도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뉴스에서 보도된 그런 사실관계 바탕으로 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또 왜 고소를 하게 됐는지 향후에 어떤 수사 쟁점으로 가게 될 것인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도된 내용 바탕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영상 찍고 있는 날짜가 2025년 5월 21일인데 그때까지 이제 드러난 사실관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뉴스기사 바탕인데 이 여성이죠. 그 A씨가 20대 여성이고 이제 양다리 연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번호로 특정을 할게요. 일단 사업가 남성과 연애를 우선 했었고 또 동시에 손흥민 축구선수 2번이라고 지칭을 할게요. 이제부터는 연애를 같이 동시에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임신이 됐고 첫 번째 1번 남성한테 얘기를 했더니 별다른 대응이 없자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서 돈을 지원해달라고 한 건지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 건지 이 부분은 불분명합니다. 하여튼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제 2번 남성 손흥민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서 초음파 사진도 보내고 이게 작년 6월 달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뭔가 초음파 사진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의심은 했지만 아무튼 3억을 주고 비밀을 유지하고 만약에 이거 위반을 하면 위약금을 10배로 돌려주기로 10배면 30억이겠네요. 이렇게 해서 돈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 이후에 실제 임신 중절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이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 같고 여기까지 갔으면 아무런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서로 입 닫고 가만히 있고 돈 지급하고 중절까지 했고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될 리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 상황 때문에 이제 현재 문제가 된 거로 보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B씨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성이고 40대 남성인데 뉴스에서 보도되기로는 A씨랑 다시 그 이후에 교제를 했던 사람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A씨 휴대폰에서 손흥민과 작성했던 이제 각서를 확인을 하고 그 각서 내용이 비밀 유지하고 3억 지급하고 위반할 경우에 30억을 준다, 돌려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A씨와의 대화를 또 녹음한 게 있었나 봐요. 그건 뭐냐면 누구 아이인지는 몰라서 먼저 1번 남성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응이 없어서 2번 손흥민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돈을 받고 각서를 쓰게 됐다라는 점을 녹음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 둘 중에 한 명한테만 얘기를 해야지 둘 다 얘기하면 되냐 이런 대화 녹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B씨는 언론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접근도 하고 2번 그러니까 손흥민한테 접근을 해서 그쪽에 접근을 해서 각서가 좀 부당하다 어떻게 비밀 유지하는 대가로 평생 동안 비밀 유지하고 위반을 하면 또 30억이나 달라라고 하냐 이거 부당하고 오히려 내가 문제 삼을 테니까 문제 삼지 않길 원한다면 나한테도 돈을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손흥민 측에서는 거절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든 좀 돈 받아낼 생각이 있었는지 실은 A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돈을 뜯어내려고 해서 너한테 이제 3억 원을 받아내고 각서를 쓴 거니까 공갈이나 사기죄로 고소해라. 네, 이런 것들 녹취록이나 이런 거 제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7천만 원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사 단계에서는 1차 범행 A씨 부분은 이제 공갈죄로 B씨의 2차 범행 부분은 이제 공갈, 미수 고소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협박만 하면 공갈죄가 성립을 하지 않는데 돈이 개입이 될 때 돈을 받아내거나 돈을 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은 상태거나 그럴 때는 공갈죄나 공갈 미수죄까지 가는 겁니다. 협박죄가 아니라. 그런데 이제 여러 쟁점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까 말했던 이 첫 번째 1차 범행 그 A씨죠. A 관련 쟁점은 사기죄냐 공갈죄냐라는 거죠. 결국 이제 B씨는 야 A씨를 고소를 해라. 나한테 한 7천 주고 자료 줄 테니까. 사기 아니면 공갈죄로 고소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뉴스에서는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기랑 공갈죄는 원래 형법상으로는 같이 나란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죄랑 공갈죄의 공통점은 뭔가 하자가 있는 의사표시로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한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이 차이점이 뭐냐? 아시다시피 사기죄는 속아서 뭐냐면 거짓말했다는 거죠. 공갈죄는 뭘까요? 겁을 먹고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폭행은 없으니까 협박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협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사실, 진실한 어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빌미가 될, 공개할 경우 빌미가 될 이런 식으로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으로 협박을 할 때 보통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폭로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는 것도 공갈죄에서 협박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뭔가 임신을 하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각서는 안 쓰고 그냥 폭로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 돈 얘기는 안 들어갔다라고 해볼게요. 돈 얘기 나오기 전에 이런 걸 폭로했다라고 하면은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손흥민 선수가 유명이니까 이거 가지고 문제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실제 최근에 어떤 방송 출연자가 여성인데 누구로 인해서 임신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대놓고 폭로했는데 이게 명예훼손죄가 문제된다라고 지금 뭐 고소가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았던 이유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을 요구를 해서 어떻게 보면 거액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3억 원을 받아낸 거겠죠. 뭐 여기에는 이제 뭐 임신 중절을 하고 비밀 유지, 각서상으로는 이런 것들을 쓴 걸 보면은 이거 폭로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가 막 있었으니까 이게 작성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 A씨가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내가 폭로, 이거 나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적극적이든 암묵적이든 돈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면 공갈죄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라 돈 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맞다라는 데 만약에 중점을 뒀다라고 한다면 공갈죄보다는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가 2번 손흥민 둘 중에 누구의인지 불분명하잖아요. 불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 맞다, 손흥민 선수의 아이가 맞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유포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자발적으로 돈을 주겠다, 각서 쓰자 이렇게 얘기를 나왔다라고 한다면 공갈죄보다는 사기죄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수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2차 범행이죠. A씨 남성 40대 이 사람의 문제입니다. B씨죠. B씨. 근데 B씨의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3자로서 이제 돈을 뜯어내는데 관여했으니까 공갈범죄 성립 가능성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여기서 문제는 A씨가 이제 가담을 했냐, 여기가 쟁점이 되겠죠. 때 여성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돈을 받아내서 같이 분배하자, 받아내서 조금 더 뜯어내서 좀 더 나눠 갖자 이런 얘기나 이런 진술들이 인정된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같이 공갈 미수 공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우연히 이제 B씨와 A씨가 이제 사귀면서 B씨가 이걸 알아내가지고 단독으로 이게 돈을 뜯고 이 내용을 몰랐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뒤에 부분은 2차 범행 부분은. 그래서 실제 구속영장은 A씨 그 여성은 이제 공갈 3억 부분이죠. B씨는 공갈 미수 7천 요구했던 부분, 요거를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법원에서 이제 발부를 했습니다. A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공갈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2차 범행에는 관여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건데 왜 구속영장이 발부됐느냐? 첫 번째는 피해 금액이 우선 크다라는 점이 가만히 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공범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공범이라고 하면은 수사받을 때 서로 말을 맞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각자 이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질 수가 있겠죠. 각자 중요한 진술의 모순점이나 이런 것들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범관계 특성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으로 같이 구속이 되지 않았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A 그 여성의 경우에 2차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2차 범행은 성립이 안 되겠죠. 그러면 내 1차 범행 관련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발언에 초점을 뒀는지 모르지만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유포하겠다라고 해서 돈을 받아냈다면, 혹은 1번인지 2번의 아이인지 불분명한데도 2번한테 2번 맞다, 같이 사귀었던 거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서 돈을 받아냈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기죄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가느냐? 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둘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라고 하죠. A 여성과 B 남성 사이에. 그래서 약간 좀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럴 때는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기가 편합니다. 뭐냐면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게 서로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작용을 하거든요. 약간 죄수 이론 같은데.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는 B씨는 공갈 미수 부분은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근데 자기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혼자서 쓰느냐 A, B 공범으로 쓰느냐 이 차이는 있기 때문에 이제 못된 표현을 물귀신 작전이라고 얘가 표현을 했는데 A도 같이 관여됐고 A랑 같이 얘기가 된 거다. 이런 쪽으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제 A씨는 어떨까요? 첫 번째 1차 범행 3억 받아낸 부분은 나 유포한다는 얘기는 안 했다. 그리고 또 당시로서는 손흥민 내가 유력했다. 유력하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런 가능성 때문에 손흥민이 워낙 유명하니까 3억을 주고 입막음을 비밀 유지겠죠. 비밀 유지 낙태를 하게 된 것이다. 합당한 대가를 받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2차 범행 부분에 나는 B와 무관하다. 혼자서 돈 뜯어내려고 왔지 나랑 뭐 돈 나눠 갖거나 이럴 얘기가 없었다. 이런 쪽으로 주장해서 가야겠죠. 또 한편으로 볼게요. 이게 손흥민 씨가 그쪽이 왜 공갈죄로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뭐냐면 어찌됐든 고소를 하지 않았으면 이게 뉴스 보도 안 됐겠죠. 그러면 지금 뭐 평판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지는 않았겠죠. 물론 뭐 지금 현재도 피해자니까 문제가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뉴스 보도가 되기 전 상태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거를 끊어내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제 공갈범행의 특성이 뭔가 빌미 제공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빌미. 이 빌미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되고 재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겠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폭로가 되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뭐 사실이든 허위든 간에 명성 평판 그 무엇보다 거액의 광고 계약 여기서 문제가 되겠죠. 이 광고 계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를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의 이미지랑 연관을 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실제 뭐 손흥민 씨가 억울하다라고 하더라도 광고 계약에서는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워낙 뭐 광고 많이 찍었으니까. 이게 결국 치명상이니까 이걸 뭐 털고 가야 될 필요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이 사건처럼 A씨가 아니라 나중에 사귀었던 B씨라는 전혀 다른 제3자에 의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있고 또 뭐 C가 나올 수도 있고 D가 나올 수도 있고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끊어놔야 될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고소를 한다면 죄명을 사기로 할 수도 있고 뭐 협박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겠는데 무조건 공갈죄로 잡은 이유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뉴스 보도 보면은 이번 손흥민 씨 같은 경우 당시 애매했다. 실제 임신 여부도 불분명했다. 그럼에도 이제 돈을 줬다. 한다면 이건 당시 인식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게 맞거든요. 실제 이제 경찰 고소해놓고 수사해보다 보니까 실제 임신했다가 중절했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공갈죄로 했겠냐? 왜냐하면 고소 시점에는 불분명하지만 만약에 사기죄로 고소를 했다가 실제 임신한 게 맞고 임신 중절한 게 맞다. 그래서 임신 중절이나 비밀 유지의 대가로 3억을 준 게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1번 첫 번째 범행 관련해서는 A씨 범행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평판에 크게 문제가 되죠. 실제 임신시켰고 입막음의 대가로 돈을 줬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본인한테 타격이 되니까 그래서 공갈죄로 구성을 하는 거죠. 피해자성이 확실한 거. 또 실제 자기 애가 맞다 하더라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내가 돈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지 나중에 피해자성이 확실히 유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고소 죄명을 공갈죄로 간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타 쟁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비밀유지 각서는 3억을 주고 그 대가로 비밀을 유지한 아닙니까? 이 낙태를 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현행법상 낙태를 시키는 행위나 낙태를 이게 하라고 교사한 행위나 전부 다 처벌 규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이제 2019년 4월 11일 날 이 낙태 규정이 헌법 불합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자기가 낙태를 하거나 의사를 찾아가서 낙태를 하면은 임산부는 자기 낙태죄, 의사는 의사 낙태죄 이게 같이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외적으로만 이게 무죄가 나옵니다. 뭐냐면 모자보건법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생학적으로 뭔가 유전병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동성동본이든지 아니면 뭐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이 됐다든지 아주 제한적인 사유일 때만 이게 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데 이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이게 위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헌법 불합치가 돼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 국회에 이게 명령을 했는데 이게 지금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법상 낙태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태죄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처벌도 안 되죠. 그러니까 손흥민 씨가 지금 공갈 고소를 하면 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낙태를 적용했습니다. 나도 낙태 교사죄로 처벌이 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사실상 자백하는 격이 되는데 자백, 자수하는 격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벌 규정이 지금 현재 없으니까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고소를 한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안 돼야 되는데 혹은 내가 문제되더라도 최소한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죄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내가 수사받거나 처벌받을 일이 없으니까 오히려 고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유명인 관련해서 뭐 연예인이거나 뭐 관련해서 이제 공갈죄, 협박죄 이게 문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뉴스에서 보도된 그 이변에 있는 어떤 쟁점들에 관해서 본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실제 내가 뭐 유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쟁점들은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 영상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차후에 뭐 저희가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제안 주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고 반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